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을 하고 싶다고요? 악기 좀 만지신다고요? 마오노 PD300X와 PS22 라이트 이 두 장비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 204에서 마오노 PD100XS와 G1 네오를 소개해 드릴 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상급의 기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마오노의 PD300X와 PS22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오노 코리아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오노의 PD300X와 PS22 라이트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PD300X부터 볼까요? 자, 요게 박스입니다. 전형적인 마오노의 패키지죠.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케이블과 스탠드 젠더가 보입니다. 케이블은 USB A to C 케이블인데 요 마오노 케이블이 특징 아시죠? USB 타입 A 단자를 싹 뽑아 보면 이 안에 USB C 타입 단자가 숨어 있습니다. USB A 타입 젠더가 붙어 있는 형상이죠. 그리고 마이크 연장봉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마이크입니다. 스탠드까지 같이 붙어 있군요. 야, 근데 PD300X는 무게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왜냐?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이거든요.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패키지가 아주 단촐하죠. 생김새를 한번 봅시다. PD300X는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쪽이 정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수음이 잘 되지,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수음이 잘 되질 않습니다. 폼으로 된 윈드실드가 붙어 있고요. 요것을 빼보면 이렇게 마이크 캡슐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을 보시면 가장 커다란 노브가 보이는데 요것은 다기능 노브입니다. 디폴트는 마이크의 게인 값을 조정하는 노브고요. 요것을 한번 누르면 헤드폰의 볼륨을 조절하는 노브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마이크의 게인과 다른 소스 간의 볼륨 정도의 비율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모니터 레이쇼를 조정해주는 노브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커스텀 펑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커스텀 펑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브가 너무 다기능이어 가지고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들은 모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터의 프로그램 상에서 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편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뮤트 버튼이 있는데 이 뮤트 버튼은 터치식이 아니고 물리 버튼입니다. 그래서 딸깍하고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마오노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PD300X에는 쇼크 마운트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요것이 바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크 마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XLR 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모니터링 용도의 3.5mm 헤드폰 아웃풋 포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죠. 이 마이크는 XLR 케이블을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또 USB-C 타입 포트를 통해 가지고 PC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생긴 게 아주 심플합니다. RGB 없어, RGB? RGB 같은 거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마이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PS22 라이트도 언박싱을 해봐야죠. 역시 상자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역시 매뉴얼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본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이 본체는 검은색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역시 또 케이블이 있습니다.
USB-C to C에 A-타입 젠더가 한쪽에 붙어있는 케이블이 되겠죠. 참 이렇게 싱거운 언박싱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럼 PS21 라이트의 외관을 보시죠. 역시 아주 깔끔합니다. 왼쪽 위에는 마이크와 라인의 게인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악기 채널의 게인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48V 팬텀 파워가 있습니다. 요것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때 사용하게 되는 버튼이 되는 것이고요.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사실은 쓸데가 없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다이렉트 모니터 버튼입니다. 즉 PS22 라이트 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큼지막한 노브는 왼쪽에는 모니터 스피커 볼륨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헤드폰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게인 노브인데요. 게인 노브의 입력이 좀 크게 들어온다,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다 라는 위기감이 들면 이 하얀색 불이 빨간색 계열로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빨간색이 곧잘 불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게인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왼쪽부터 PC와 연결을 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찐인데? 이거는 장난감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음악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 모니터는 결국 모니터 스피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 스피커를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를 따로 채널을 분리해 가지고 6.35mm 잭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3.5mm 잭 같은 거나 꽂아 가지고 연결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악기를 연결할 수 있는 또 6.35mm 잭이 있습니다. 일렉 기타나 아니면은 신디사이저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XLR 겸 6.35mm 잭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멀티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 보면 조그맣게 3.5파이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헤드폰을 꽂아가지고 다이렉트로 모니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모니터링을 할 적에 헤드폰만 있으면 되지. 아니, 뒤에 모니터 포트를 2개씩이나 레프트 라이트 따로 두는 이유는 뭐야? 사실 제대로 된 모니터라면 헤드폰으로 하는 모니터가 아니라 진짜 앞에 스피커를 제대로 두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니터입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는 공간에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가 서로 울려대면서 약간의 간섭 내지는 어떤 배음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보통 팬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울리는 잔향, 상호 간섭, 그리고 스테레오 오른쪽과 왼쪽 채널이 오른쪽과 왼쪽 귀에 소리가 닿는 시간차, 위상차, 그로 인한 음장 효과,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모니터를 해주는 것이 진짜 모니터거든요. 그런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각 귀에 따로따로 오른쪽 왼쪽 채널이 박히다 보니까 이런 팬텀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 PS21 라이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도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패키지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너무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PD300X와 PS21 라이트의 사양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마우너 PD300X 타입은 다이나믹 마이크이고요. 캡슐 하나가 들어있는 카디오이드의 지향성 마이크이고요. 마이크의 커넥터는 USB-C 타입으로 PC와 연결할 수도 있고 XLR 포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믹서와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샘플 레이트는 24비트 192kHz까지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PD100XS와 비교를 해보면서 그 특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은 40Hz에서 16kHz까지이고요. 신호대 잡음비는 83dB입니다.
그리고 민감도는 XLR 포트로 연결을 할 때와 USB-C 포트로 연결할 때가 수치를 각각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XLR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적에는 마이너스 52dB 볼트 퍼 파스칼이고요.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했을 적에는 마이너스 10.5dB 풀 스케일 퍼 파스칼입니다. 아니 왜 USB랑 XLR랑 이 단위가 달라? 요게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XLR에서는 그 입력값을 볼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USB-C 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값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풀 스케일에서 입력값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두 값의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수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52dB이 마이너스 10.5dB보다 뭐 더 민감도가 약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요것은 다른 차원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할 때에도 XLR 수치는 XLR 수치끼리, USB-C 타입 수치는 USB-C 타입 수치끼리 따로따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스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0dB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됩니다. 마우노 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PD100X에 없었던 것, PD300X에는 쇼크 마운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것을 마우노 PD100X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마우노 PD100X의 스펙은 이래요. 특징적인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샘플 레이트입니다. PD300X가 24비트 192kHz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PD100X는 24비트 48kHz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다? 1초에 샘플링을 하는 횟수가 PD300X의 경우에는 19만 2천 번을 샘플링을 한다는 것이고요. PD100X는 4만 8천 번을 샘플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당연히 한 번 체크하는 것보다는 10번 체크하는 게 낫고 10번 체크하는 것보다는 100번 체크하는 게 더 나은 거겠죠. 그래서 PD300X가 PD100X보다 좀 더 하이 퀄리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요 샘플링 레이트에 관해서는 제가 PS21 라이트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시켜드려 볼게요. 좀만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SNR의 경우, 즉 신호대 잡음비의 경우에는 PD300X가 83dB이고 PD100X가 73dB이잖아요. SNR은 숫자가 큰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D300X가 비싼 값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센서티비티, 감도예요. XLR 포트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감도는 PD300X가 더 좋습니다. 즉 마이너스 52dB이 0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XLR 포트의 경우에는 PD300X 쪽이 좀 더 감도가 좋다라고 말 수가 있는데, USB-C 포트의 경우에는 PD100X가 마이너스 7.5dB로 PD300X보다 더 숫자가 0에 가까워요. 즉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XLR의 경우에는 PD300X가, 그리고 USB-C 타입의 경우에는 PD100X가 감도가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감도가 크다 낮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용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PD100X보다 PD300X가 더 커다란 소리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PD300X가 PD100X보다는 좀 더 상급 기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긴데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노 PS21 라이트를 보시죠. 사실은 PS22 라이트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이름은 마우노 프로 스튜디오 2x2 라이트입니다. PS가 프로 스튜디오의 약자이죠. 이것은 제대로 된 음악 작업을 위해서 프로 스튜디오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것을 이 프로 스튜디오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2x2는 뭐냐? 입력 채널도 2개, 출력 채널도 2개라는 것입니다. 입력은 XLR과 6.35mm TRS 잭을 사용할 수 있는 콤보 포트와 악기 전용의 6.35mm 포트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입력 채널이 2개이고 출력도
헤드폰 모니터용으로의 출력이 있고 스피커용으로의 출력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스피커 출력도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력 2개 출력 2개, 그래서 프로 스튜디오 2x2가 되는 것이고, 원래 프로 스튜디오 2x2라고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좀 더 덩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은 5인패가 있는데, 이것의 라이트 버전이 바로 이 제품이다. 그래서 훨씬 더 크기도 작아지고 기능도 심플해지고 깔끔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마우노 프로 스튜디오 2x2 라이트가 원래 이름인 것입니다. 자, 마이크와의 커넥터는 XLR 포트와 6.35mm TS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PC 커넥터는 USB-C 타입 포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kHz 대역이고, 샘플 레이트는 16비트 192kHz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징으로는 ACO 드라이버가 지원이 됩니다. ACO? ACO가 뭐야? 이게 오디오 스트림 인풋 아웃풋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윈도우 PC가 있어요. 이 윈도우 PC에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악기를 통해서 사운드의 인풋이 있으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헤드폰이든 스피커든 이런 데로 사운드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윈도우 PC의 경우에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윈도우 PC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문제점이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윈도우 운영체제는 서드파티한테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킨토시 컴퓨터와는 다르게 대중적으로 흥하게 된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운드에 인풋이 있으면 이 사운드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코덱이든 오디오 드라이버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 표준이나 코덱이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죠. 아주 제각각이에요. 윈도우 OS 버전별로도 다르고, 또 그 소리를 구현하는 방식도 각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이 윈도우즈에서 그 사운드를 처리할 적에는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MME, 다이렉트 사운드, WDM, WDM-KS, 웨이브 RT, 와사피, 뭐 이래가지고 여기를 쫙 한번 다 훑고 지나가가지고 이 중에 적당한 드라이버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운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운드가 인풋이 될 적에 시스템 내부에서 수많은 절차들을 막 거치게 되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레이턴시,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입력할 때와 출력할 때의 시간차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후적인 편집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PC에서 음악을 켜놓고 노래를 부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레이턴시가 생기게 되면 반주는 이미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내 목소리는 뒤에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싱크가 맞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을 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ACO 드라이버입니다. 이것은 윈도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참을 여기저기 들렀다가 거쳤다가 그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의 밖의 영역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사운드를 받아들이고 바로 사운드를 뱉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겠죠. 그래서 저지연의 특성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ACO입니다. 그래서 이런 ACO 드라이버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은 괜찮은 제품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우노 프로 스튜디오 2x2 라이트에는 이 ACO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는데, 마우노 프로 스튜디오 2x2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성능을 보실 적에 같이 한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스펙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우노 캐스터 G1 네오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래요. 역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살펴보면, G1 네오의 경우에는 3.5mm TRRS 포트도 지원을 해가지고 헤드셋을 끼고도 거기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G1 네오는 라이브 오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게임 방송 뭐 이런 데에 좀 더 특화가 된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우노 PS22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3.5mm TRRS 포트는 없습니다.
좀 더 정통 스튜디오 레코딩 쪽에 포커싱이 된 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도 다르죠. PS21 라이트의 경우에는 16비트 192kHz인데 반해서 G1 네오의 경우에는 16비트 44.1kHz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샘플 레이트이 서로 다른데 사실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녹음하거나 라이브 할 때는 이런 샘플 레이트이 큰 이슈가 없어요. 왜냐? 사람 목소리의 파형은 이렇게 완만하고 둥글둥글합니다. 반면에 악기를 쓰는 경우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렉 기타의 파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올린이니 트럼펫이니 플루시니 오보에니 이런 악기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다 음색이 다 하이톤이죠. 즉 주파수가 고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위에 사람의 휴먼 보이스와 한번 이 파형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웨이브의 파형이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악기의 파형이 오밀조밀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고음의 악기의 경우에는 주파수 변동이 크니까 이것을 샘플링을 할 적에도 되도록이면 많이 샘플링을 해야지 정확한 음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G1 네오에 비해서 PS21 라이트가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의 녹음이나 연주 같은 것에는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PS21 라이트는 진짜 스튜디오에서도 가볍게 쓸만한 그런 장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도 이 정도면 잘 봤고요. 자, 이제 성능을 한번 보시죠. 마우노 PD300X와 PS21 라이트는 기기 그 자체로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지만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PD300X와 PS21 라이트의 성능은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가지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PD300X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마우노 링크입니다. 마우노 링크? 되게 익숙한데? 그렇죠. 익숙하시죠. 지난 에피소드 204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PD100X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마우노 링크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인데 마이크를 무엇을 꽂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UX가 달라집니다. 재밌죠? 자, 마우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상단 메뉴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첫 번째 마우노 링크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Learn More를 더 눌러보시면 마우노 링크 다운로드 Now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바로 아래 PD300X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저는 PC를 쓰니까 다운로드 for Windows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마이크를 USB 포트로 PC와 연결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눌러볼까요? 뭔가 그럴듯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베이직이라는 메뉴를 살펴보시면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게인 앤 볼륨을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의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보통 한 75%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헤드폰의 볼륨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할 적에 마이크와 PC 안에서의 다른 소스 간의 볼륨의 크기를 조정을 하는 모니터 믹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PD300X의 메인 노브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노브를 돌리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우노 링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노이즈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노이즈를 줄여주는 노이즈 리듀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우노 링크의 노이즈 게이트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 주위에서 카페 소음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옆에서 카페 소음을 한번 틀어놔 봤고요. 노이즈 게이트를 켜서 레벨을 달리하면서 실제로 노이즈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이즈 게이트를 켰고요. 조금씩 노이즈 게이트의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지금 처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해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이라 실제로 어느 정도 소음 감소 효과가 있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별거 없네, 그냥 뭐 똑같은 수준인데,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지 저도 그 결과가 되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마우노가 이 홍보에서 이 노이즈 게이트의 기능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기대로는 좀 기대가 큽니다만 실제로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번 실제로 테스트 결과를 잠깐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방금 듣고 왔는데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레벨이 중간 이후부터 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중간 이전에는 뭐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는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소음을 줄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목소리까지 약간의 왜곡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노이즈도 이렇게 정말 커다란 노이즈 말고 약한 노이즈 정도는 충분히 잘 걸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게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진짜 아주 시끄러운 데서 녹음을 하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에서 약한 소음, 예를 들어서 에어컨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에 무슨 전자기음 소리라든가 이런 좀 약한 소음 같은 것들을 잡아내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노이즈 게이트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멀티플렉스 옵션 for mute key 그래가지고 뮤트 키를 아까 전에 한 번만 꼭 하고 누르면은 뮤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꾹 하고 누르고 있으면 일종의 단축키 형식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이즈 게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게 할 거냐, 마이크 모니터를 연결을 할 거냐, PC 모니터를 연결을 할 거냐, 헤드폰으로 연결할 거냐, 요것을 단축키처럼 쓸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옵션 for mute key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것이 베이직 메뉴이고, 베이직 메뉴 옆에 씬 메뉴가 있거든요. 이 씬 메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또 다른 옵션들이 있군요. 여기에서는 이퀄라이저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랫, 로우 컷, 미드 부스트, 로우 컷 앤 미드 부스트,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들이 위에 보이죠? 오리지널, 팟캐스팅, 레코딩, 게이밍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얼마만큼 소리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자입니다. 지금 이퀄라이저의 플랫 모드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자입니다. 지금 EQ의 로우 컷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미드 부스트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로우 컷 앤 미드 부스트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오리지널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팟캐스팅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레코딩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EQ의 게이밍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음색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적절히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하면 조금 더 멋진 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지널 버튼에는 심지어는 요 버튼, 요 연필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잖아요. 와, 이게 뭐예요? 10밴드의 EQ가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우와,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음향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는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애저녁에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만지는 걸로 하겠는데, 뭔가 좀 이 소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만져서 사용을 하시면 그것도 꽤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컴프레서와 리미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게이지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리미터의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PD300X를 그냥 마이크 하나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우노 링크와 같이 쓰시면서 마이크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는 PS22 라이트를 위해서 필요한 마우노 프로 스튜디오 2x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전에 마우노 링크와 마찬가지로 PS21 라이트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노 홈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그랬듯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프로 스튜디오 only for PS22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프로 스튜디오를 깔면 처음에는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게이지에는 뭔가 자꾸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출력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걸 켜주면 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드폰에서도 지금 소리가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헤드폰뿐만 아니라 만약에 컴퓨터 밖으로 뭔가를 빼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루프백 채널 같은 것에 여기 켜주면은 같이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의 버튼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마이크만 나가고 있지만 여기 VC 하면은 버추얼 채널이거든요. 요건 가상 채널이 두 채널이나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출력은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가 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 채널만 나가게 왼쪽 채널만 나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가상 채널은 무엇이냐? 실제로 물리적인 외부로부터의 음악 소스가 아니라 컴퓨터 내에 있는 소스를 활용할 때 이 가상 채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윈도우즈의 설정에 시스템, 소리, 볼륨 믹서로 가시면 여기 밑에 AV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요 리스트는 제가 지금 소리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 컴퓨터 파일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재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미디어 플레이어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풀다운 메뉴를 내려보면 출력장치, 입력장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출력장치가 소리가 나오는 쪽이니까 출력장치의 설정을 딱 눌러보면 뭔가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마우노 버추얼 채널의 아웃의 1, 2번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여기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출력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 이유는 뭐다? 선택을 안 했으니까요. 스위치를 안 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켜주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소리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섞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루프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루프백을 켜주면 이렇게 되면 제 목소리와 배경음악이 섞여서 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와 PC에서 재생이 되는 소리, 그리고 외부 악기로부터 재생이 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믹스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디오 소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보내는 오디오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실제로 ACO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ACO 세팅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는 PS22 라이트라고 연결된 기기가 보이고요. 샘플 레이시 48kHz, 그리고 버퍼 사이즈 512, 인풋 레이턴시, 아웃풋 레이턴시가 나옵니다. 12ms가 현재는 이제 인풋 레이턴시이고 아웃풋 레이턴시는 14ms라고 하네요. 이거 192kHz까지 할 수 있다며? 네, 할 수 있죠. 설정을 바꿔봐야죠. 여기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샘플 레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2kHz가 있군요. 그리고 ACO 버퍼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실시간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이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면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퍼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버퍼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레이턴시는 느려지겠죠. 그만큼 버퍼를 쌓아두기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버퍼가 작으면 레이턴시는 아주 적지만 버퍼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레이턴시도 느려지는 현상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버퍼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ACO 스테이터스 하는데 inactive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인액티브지? 지금 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가지고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ACO 스테이터스가 inactive라고 나와서 전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요거는 이 프로그램상의 표시상의 버그가 아닐까, 뭔가 표시를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경은 쓰였지만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라우팅 프리셋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이브를 누르시면 필요할 때 불러와서 쓰시기가 편하겠죠. 자, 이 정도면 마우노 프로스튜디오 2x2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능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운드 퀄리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지금 이 목소리가 바로 마우노 PD300X와 프로스튜디오 2x2 라이트의 조합으로 듣고 계신 목소리입니다. 소리 어떠십니까?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주 품질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수준에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마우노 PD300X와 PS21 라이트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엥? 무슨 소리야?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왜 아쉬운 점이야? 사실은 너무 기본에 충실해. 예,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뭐 반딱반딱 무슨 RGB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어떤 뭐 기능이나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리버브 기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음성 변조 기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없고요. 정말 기본에 너무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기능 몇 개가 좀 들어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아니 사실 기본을 잘 한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억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밋밋한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 PS21 라이트 같은 경우엔 이 내구성이 살짝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이 재질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깨지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깜짝 놀랐었는데 볼륨 노브를 돌리다가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볼륨 노브랑 본체랑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하고 순간적으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살짝 의심이 된다 라는 점은 아쉬웠어요. 그럼 그 이외에 단점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 불만이 없어. 아쉬운 점이 없어요. 자,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먼저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력합니다. 마우노 링크도 그렇고 프로스튜디오 2x2도 그렇고 아주 무궁무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상당히 쓸모있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준 스튜디오급의 홈 레코딩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서포트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이 PD300X의 경우에 묵직하고 튼튼합니다. 이 재질들이 다 금속이거든요. 묵직해요 되게. 그래서 내구성 하나는 아주 특출납니다. 심지어는 이 쇼크 마운트를 지지해주는 원형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조차도 금속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이 없습니다. 튼튼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PS22 라이트 같은 경우엔 이게 인터페이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크기가 작고 날씬하죠.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집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 PS21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다가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성, 이동성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PS21 라이트는 아주 합격점이다. 가볍고 작고 날씬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PD300X의 경우에 쇼크 마운트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니 좀 고급 마이크 치고 쇼크 마운트 없는 게 있나? 그렇죠. 다 있죠. 근데 쇼크 마운트가 별매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PD300X의 경우에는 쇼크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PS21 라이트에는 헤드폰 포트가 뒤에 있지 않고 측면에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G1 네오의 경우에 헤드폰 포트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 줄이 걸리적거린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PS21 라이트의 경우에는 헤드폰 포트가 측면에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가성비죠. 얼만데? 이렇습니다. PD100X와 비교를 해보면 PD100X가 55,900원인데 PD300X는 115,000원이에요. 야, 2배나 비싼데? 2배나 비싼데 그 비싼 값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PD300X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마이크를 생각해보면 PD300X가 훨씬 쌉니다. 아마 PD300X가 다른 유사한 마이크 값의 거의 한 반값 될걸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1 네오는 64,890원인데 PS21 라이트 같은 경우는 75,000원. 그래서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펙도 좋고 단순한 장난감용 내지는 팟캐스트용이 아니라 악기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 프로 스튜디오 용급이기 때문에 이런 동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아주 싼 축이죠. 이거는 정말로 가성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홈 레코딩을 하고 싶다고요? 악기 좀 만지신다고요? 마오노 PD300X와 PS22 라이트 이 두 장비면 충분합니다. 굳이 스튜디오를 빌린다거나 할 필요 없이 조용한 내 방 안에서도 충분히 홈 레코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